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해물질의 취급 안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세척제의 샘플인데 오늘 세척할 때는 이걸로 한번 세척해 보세요. 작업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현장 테스트가 필요해요. 전에 쓰던 것보다 때가 더 잘 지워지는 건가? 매번 할 때마다 잘 닦이지 않아서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었는데 잘 됐네. 약품이 더 함유되어 있으니까 보호구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해요. 아유 괜찮아. 잠깐이면 되는데 뭘. 네, 그런데 조심하세요. 지난번보다 화학약품을 많이 첨가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묻는다고 그래. 뭐지? 몸이 간지럽고 이상한데? 호흡마비가 오게 된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사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나한전 씨. 반가워요. 방금 전에 본 파일 내용은 정말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는 특별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답니다. 네, 그런데 유해물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유해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해물질의 개념을 살펴보고 유해물질과 관련된 재해 사례와 그에 따른 유기용제와 작업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해물질의 개념에서는 유해물질의 정의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해물질에 의한 재해 사례들을 알아보며 유기용제와 작업 환경의 관리에서는 유기용제의 관리 방안과 작업 환경의 관리, 그리고 유해 환경의 개선 방법과 개선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와, 정말 열심히 들어야겠군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유해물질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실제 작업 및 교육에 적용할 수 있고 유해물질에 의한 재해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유해물질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용제와 작업 환경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유해 환경의 개선과 개선 사례를 통해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자, 그럼 먼저 유해물질의 개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교수님, 유해물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화학물질이나 인간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의미이지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란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을 클릭해서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그럼 유기용제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유기용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각종 유기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직과 결합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침범하는 장기도 달라지게 되죠. 또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마취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경계의 지방 조직에 대한 친화성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량을 흡입하게 되면 마취작용이 나타나지만 마취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오랫동안 반복하여 흡입하면 만성 중독으로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유기용제는
중독 증상은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염화탄소는 간장과 신장에 영향을 주는 반면 벤젠은 조혈장기인 골수를 침범하고 이황화탄소는 중추신경계통을 침해하는 등 지방과 물에 대한 친화성, 결합되어 있는 염소 또는 니트로기의 수, 휘발성의 차이 등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유기화합물이 나타내는 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 볼까요?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으로 잘 알려진 것은 마취작용입니다. 술에 취한 듯이 기분이 좋고 동작이 둔해지면서 졸음이 오고 심하게 노출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농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급성작용이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황화탄소에 의해서는 뇌신경세포가 파괴될 수 있고 환각작용이 일어나거나 우울증, 치매 등 신경장애가 발생하며 황화탄소나 노말핵산 등에 의해서는 다발성 신경염이 생깁니다. 메틸알코올 증기에 노출되거나 이를 에틸알코올로 오인하여 마시게 되면 시신경에 작용하여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의 중추신경에 대한 작용은 2차적으로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토증,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벤젠이나 사염화탄소 등 조혈기관이나 간장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도 소화기계 증상이 일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용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코와 피부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등은 자극성이 강하고 크실렌 등도 코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며 사염화탄소 등 염소를 함유한 물질은 화기에 접촉하는 경우 맹독성의 포스겐 가스를 발생시켜 폐수종 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장은 여러 가지 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악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탄화수소의 염화물이 간장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염화탄소와 클로로포름 등은 간장에 대한 작용이 매우 강하며 사염화탄소는 간에 괴사를 유발하고 암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간장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신장장애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글리콜의 유도체가 신장에 대해 장애를 일으켜 신장염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중지되면 치유되지만 심하게 장애를 입은 경우 요독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벤젠은 조혈장기인 골수에 직접 작용하여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노출 초기에는 빈혈증이 나타나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가 나타납니다. 특히 중성자핵 백혈구의 감소가 초래되며 마침내는 백혈병으로 이행하여 재생불능성 빈혈이 되어 사망할 수 있으며 니트로 화합물은 혈색소 대사에 영향을 주어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피부가 암자색을 일으킵니다. 유기용제는 피부와 점막에 접촉하여 국소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 많고 그 자극성의 강도는 화합물의 특성과 접촉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눈에 유기용제의 비말이 들어가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막염, 각막염이 초래되고 고농도의 증기를 마시게 되면 눈, 코, 목구멍의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또 유기용제에 따라서는 피부를 자극하여 알러지성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근로자의 피부가 유기용제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피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상실되어 피부 훼손이 일어나고 결국 피부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알러지 자극성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